원장님 요즘 다이어트 하고 유지 잘 하고 계시죠? 그럼요. 제가 많이 아시다시피 40kg를 감량하고 20년째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유지가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 출신이 또 소아비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들보다 지방세포 수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잘 찝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팅이 많거나 아니면 뭐 명절이 끼거나 이벤트가 많다 보면은 저도 나가서 빼지 않고 잘 먹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차올라서 몸무게가 좀 오를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 종민아, 열심히 저를 다독여가면서 쭉 다시 원래 좋은 습관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몸무게가 자연스럽게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7kg를 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너도 살 빼달라,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노 다이어트 닥터벨 습관 챌린지를 열었어요. 그래서 정말 5분을 저희가 뽑아서 열심히 3주간 진행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무려 3주 동안 총 20kg를 빼오신 거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살이 다 빠지긴 하는구나. 방법 딱 알려드릴게요. 딱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1단계 단백질은 높여라 입니다. 한국인의 식단 중에서 단백질 양이 정말 적은 경우들이 많아요. 단백질은 하루에 먹는 양이 있는데요. 1일 권장 섭취량은 자신의 체중 곱하기 1g에서 2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체중을 줄여야 돼 하다 보면은 우리 먹는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 단백질이 사실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고량은 자신의 체중 곱하기 1.2g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단백질의 양이죠. 하루에 이 양을 먹어요? 그럼 난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먹어야지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양에 제한이 있어요. 20g에서 30g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을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고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까지 나눠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될까요? 하는데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대표적인 게 뭐죠? 닭가슴살, 달걀, 고기, 해산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대부분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방이 너무 많거나 할 수 있어서 지방이 너무 많지 않은 부위를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고요. 간혹 달걀이나 우유에 알러지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곡류랑 두부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들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탄수화물의 함량이 좀 높을 수도 있고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몇 가지가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도 골고루 여러 가지를 챙겨서 드시면 더 완화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몸무게가 60kg인 사람 기준으로 1.2 곱하면 닭가슴살을 그냥 72g 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사실은 원물의 그람수랑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의 양은 다릅니다. 각각의 원물이 가지는 단백질의 양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으면 계산하기가 쉬운데요. 소, 돼지, 생선, 해산물까지 포함한 이런 고기류들 같은 경우는 100g당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슬라이스 판 치즈나 1인분으로 표시된 치즈 하나에는 4g이 들어있습니다. 그림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우리 피디님. 견과류들은 소포장으로 된 견과류 한 봉지에 대부분 5g 정도가 들어있다. 거기에 그럼 6g 들어있는 건 뭐냐면 바로 두육, 우육, 그리고 계란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육. 그래서 이 세 가지는 6g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낫또 생각하면 콩이 빵빵빵빵 들어있죠. 연결하면 뭐죠? 8이잖아요. 낫또나 두부는 8g 정도가 들어있다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내 식단에 뭘 넣고 뺄지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2단계는 진짜 탄수화물의 양을 줄여라입니다. 근데 진짜가 좋은 것 같고 가짜가 나쁜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그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진짜 탄수화물이고요.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게 가짜 탄수화물이죠. 근데 가짜 탄수화물은 나쁜 것 같잖아요.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하지만 다이어트 핵심은 이 가짜 탄수화물입니다. 이 가짜 탄수화물의 다른 말, 바로 식이섬유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 식이섬유를 늘려 먹어라 라고 하시는 거 많이 들었었죠. 그 이유가 바로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종류긴 하지만 커다란 덩어리여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0칼로리, 바로 이 식이섬유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탄수화물을 찾아서 진짜 탄수화물을 줄여줘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과잉이 되면, 즉 살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이 진짜 탄수화물의 이름은 바로 당질
혹은 순탄수라고 하는데요. 이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영양성분표에서 무조건 표시되는 게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네, 그 밑에 당류랑 식이섬유가 표시가 될 때가 있어요. 식이섬유가 쓰여 있다면 탄수화물 빼기 식이섬유가 바로 진짜 탄수화물인 순탄수, 당질의 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식이섬유가 써 있지 않았다면은 탄수화물 자체를 우리 순탄수라고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탄수화물 밑에 있는 당류라고 적혀 있는 거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당류가 낮은 제품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산했을 때 당질이나 순탄수가 높다면 그것도 다이어트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확인을 할 때 당질, 순탄수의 양이 높지 않은 제품을 골라야 되고요. 물론 당류도 너무 높지 않은 제품일수록 좋습니다. 내가 도대체 탄수화물, 당질을 얼마나 먹어야 살이 빠지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급속 감량기일 때는 하루 당질을 35g으로 줄여주면 좋습니다. 사실 이때는 웬만한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는 거 다 빼는 거예요. 그냥 잎채소나 샐러드 같은 야채로 탄수화물 섭취를 대신하는 식단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너무 탄수화물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두통, 어지러움 같은 것들을 호소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단기간만 하실 거 추천해요. 두 번째, 2단계로는 당질을 50g 이하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 50g이라고 하는 것들은 야채가 30g 정도 됐죠. 여기에 밥을 한 반 공기 정도를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저는 이 2단계를 저같이 갓생 사는 직장인분들의 단기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1단계는 사실 좀 더 극단적이긴 하죠. 3단계는 근데 저는 탄수화물량이 너무 줄여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단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중기 다이어트로 넘어가셨거나 혹은 운동량이 좀 많아서 탄수화물량이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단계인데요. 이건 바로 당질을 100g 이하로 줄여놓은 겁니다. 이 경우는 아까 예를 들었던 식사를 2번을 그렇게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탄수화물인데 어떤 걸 먹어야 좋을까요? 진짜 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 2개 배웠죠? 바로 순탄수와 식이섬유의 양에 따라서 추천 탄수화물과 먹지 말아야 되는 탄수화물이 나눠져요. 퀴즈! 이 2가지가 어떤 비율이 추천하는 탄수화물이겠어요? 바로 식이섬유의 양이 많고 당질은 적은 것들, 채소, 해조류, 버섯, 낫또, 아보카도 이 5가지는요 넉넉히 드셔도 좋습니다. 그럼 나쁜 탄수화물은 반대로 어떤 걸까요? 당질이 높고 식이섬유는 낮은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설탕, 이 하얀색 설탕 조심하시고요. 거기에 밀가루 된 음식들 있잖아요. 떡, 빵, 면 등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탄수화물인데요. 바로 당질도 높고 식이섬유도 높은 것들이 있어요. 많이 먹어도 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오해가 되고 있거든요. 바로 오트밀 있죠. 감자, 고구마, 호박, 옥수수, 콩, 과일, 통밀빵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당질이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실 수 있어서 밥이다 생각하고 적정량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3단계, 좋은 지방은 높여라 입니다.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나쁜 지방은 혈관을 막히게 해서 지방간도 만들고 우리 몸속 곳곳에 염증을 만드는 지방 덩어리를 붙이기도 해요. 이런 나쁜 지방을 몇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식물성이 동물성으로 둔갑된 겁니다. 식물성 버터, 식물성 크림 같이 버터나 크림 같은 동물성의 앞에 식물성이라고 붙어있어 뭔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뭔가 변신을 했다는 건 무슨 일이 중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성 버터나 식물성 크림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는 딱딱하다는 경화자나 가공 이런 것들이 붙은 것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경화유, 가공 버터, 가공 크림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용유 중에서도 곡물들에서 나와서 추출된 것들은 만드는 과정이나 만들고 나서도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 얘가 옥수수유, 까룰라유, 포도씨유 등등등이에요. 그럼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4가지 찝어드릴게요. 바로 오메가3나 9이 풍부하고 오메가6가 낮은 기름들인데요.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그리고 코코넛 오일까지 이 4가지 추천드립니다.
4단계 적정 소금을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트륨이라 하면 바로 미네랄이잖아요. 근데 이런 소금의 양이 너무 적어버리면 오히려 어지러움이나 두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신진대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나 어떤 질병이 있다면 줄여 드셔야 되긴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최소한 필요한 나트륨의 양은 하루 1,500ml에서 2,000mg 정도예요. 그렇다면 소금으로 환산한다면 3에서 5g 정도가 되는데 한 티스푼 기준으로 했을 때가 3g이다 보니까 우리는 티스푼으로 하나 반 정도의 소금은 꼭 드셔야 합니다. 일반 식이로 드신다고 하면 너무 짜지 않은 반찬들을 넣어서 드시면 그게 적정 소금의 양이 충분히 섭취될 수 있어요. 네, 다음 단계는 영양제 챙겨 먹기입니다. 요즘은 기후 환경이 바뀌면서 원물에서 나오는 비타민 무기질 양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럴수록 잘 챙겨 먹어야 잘 빠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주문 같은 것들을 외우고 있습니다. 바로 유종오코 CCCA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다이어트 영양제 끝입니다. 끝. 유 하면은 바로 유산균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줄였다 하면은 바로 변비가 바로 오잖아요. 장내 환경도 잘 조성하고 변비 예방에도 좋은 유산균은 식전 아침에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종은 종합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바로 비오틴인 B7이 꼭 들어있는 제품을 찾아서 먹고요. 거기에 칼마디라고 하는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합영양제에 비오틴, 칼마디가 모두 들어있는 종합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O죠.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간에서 지방이 만들어지는 합성을 억제하고요. 간과 근육에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더 사용되게 도와줍니다. 전 하루 1.2g 이상 섭취를 하고 있어서 한 태블렛이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태블렛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코는 바로 코엔자임 Q10인데요. 바로 지방을 태우거나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게 세포잖아요. 세포의 에너지 생성 사이클을 잘 원활하게 돌게 해주기 때문에 꼭 챙겨서 드실 것을 추천해요. 우리 뒤에 있었던 CCCA 있었잖아요. 이 CCC는 비타민 C의 그 C 맞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몸이 스트레스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를 3g 이상 섭취하니까 전 좋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한 태블렛이 1g 정도가 돼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 1g, 1g, 1g 섭취하기 때문에 CCC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는 아르기닌인데요. 아르기닌은 우리 혈관을 확장시켜서 몸 곳곳으로 혈액을 보내줘서 지방을 잘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근육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운동 전 30분에 아르기닌을 꼭 섭취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유종오코 CCCA 이게 다 먹는 순서이긴 하거든요. 유산균은 식전에, 종오코는요 전 한꺼번에 먹긴 해요. 아침에 한 번 드셔도 되고요. 저녁에 한 번 드셔도 돼서 이렇게 한 번. CCC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1g, 1g, 1g 그리고 운동 전 아르기닌까지 꼭 챙겨 드셔보시면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데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간헐적 단식하기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사실은 지방을 빼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인데요. 공복 시간에 따라서 12대 12, 16대 8, 18대 6, 20대 4 아니면 24시간 단식 등이 있습니다. 단식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건데요. 내 몸에 적응 없이 바로 나는 24시간 아니면 3일 단식할 거야 하시면 그냥 굶는 다이어트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연구 결과 14시간 이상이 되면 여기서 우리 몸에서 지방이 타는 우리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14시간 이상 단식을 연습을 차차 해봅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굶는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한 간헐적 단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지켜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단식 시간을 서서히 늘려 우리 몸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식 시간을 갑자기 늘려버리면요 우리 몸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근손실을 심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먹는 시간 동안은 잘 챙겨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 몸에 영양분이 잘 들어와 있어야 우리 몸을 수선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할 수가 있고요. 근손실 등이 예방되기 때문에 먹는 시간에서는 잘 챙겨 드셔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식단만 했다고 좋은 습관의 끝이 아니겠죠. 바로 운동을 챙겨 하셔야 되는데요. 달리기, 자전거, 걷기 등
본인이 좋아하는 유산소를 하루 40분 이상 주 5회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나 식사량이 줄이거나 유산소를 하다 보면은 근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잘 따라가 주셔야 되는데요. 하루 1시간 이상 주 2회에서 3회 이상의 대근육을 포함한 근력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대근육이라 하면요, 바로 등, 엉덩이, 다리 근육을 꼭 포함해 주시면 좋습니다.